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회를 하게 된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는 1866년에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보다 34년, 1884년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1885년 입국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온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호칭과 함께 귀칠라프에게 붙여진 호칭은 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국인의 사도, 선교사의 제왕, 근대 중국의 으뜸 사도,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조부 등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귀칠라프는 1803년 7월 8일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한 작은 도시 프리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칠라프는 당시 독일 할레 지역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적 가풍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당시 독일 프로이센 국왕의 장학금으로 베를린 선교 학교에 진학하였고, 그리고 이 학교는 당시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인 요한 예니케 목사가 설립한 독일 최초의 선교사 양성 학교였습니다.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는 2차 대전 중에 폭격으로 예배당 건물이 사라졌는데 2012년 스페인의 세계적 설치 미술가 후앙 갈라이사발이 원래 크기대로 철제 실루엣 예술품을 무려 31m 높이로 만들어 현장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는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기념사업회 회장 울리히 쉔투베 박사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Mein Name ist Ulrich Schöntube und wir stehen mitten in Berlin auf dem Bethlehemskirchplatz. Hier wurde 1823 Karl Gützlaff ausgesandt durch Johannes Jänicke, einen böhmischen Prediger. Karl Gützlaff hat hier gelernt, das Evangelium zu übersetzen. So landete er in Godedo, lernte Koreanisch und übersetzte das Vaterunser in das Koreanische als erster protestantischer Missionar. Wir sind als Berliner sehr stolz auf Karl Gützlaff. Die Kirche ist verschwunden, aber 2012 ist sie wiedererstanden durch Juan Garayzabal, einem spanischen Künstler. Er hat auf den Umrissen der alten Bethlehemskirche diese Konstruktion aus Stahl und Licht erstehen lassen. So ist symbolisch ausgedrückt, dass die christlichen Werte hinausgegangen sind in die Welt. Ein Botschafter war Karl Gützlaff gewesen. 대구 동일교회도 칼 귀칠라프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기념하여 귀칠라프를 배출한 그 교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 충남 보령시 소재 고대도에 그것을 기념하는 똑같은 조형물을 동일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원 작가인 후앙 갈라이사발을 초청하여 오미대로 축소하여 세웠습니다. 베를린과 보령시 고대도 그리고 세계와 한국,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귀칠라프는 베를린 선교학교 수학한 후에는 베를린 대학교, 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하였지만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선교회에 입회해서 선교사 훈련을 3년간 받았습니다. 이후 로테르담에서 선교사로 임직을 받고 귀칠라프는 네덜란드 선교회에 의해서 1826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후 1828년 8월 23일
태국 방콕에 도착하여 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29년 네덜란드 선교회를 탈퇴한 이후에는 그는 숨질 때까지 어느 교파, 어느 선교회도 속하지 않은 초교파 독립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와 관련해서도 어느 교파의 선교 업적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의 선교 역사 유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머의 로드 에머스트호라는 상업용 범선에 동성한 귀칠라프는 고대도 안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섬과 육지까지 본격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고대도 안항 정박지 배 위에서 순조 대왕에게 드릴 진상품을 포장하였는데 그 속에는 왕께 진상할 성경과 전도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칠라프는 이 책들이 인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실된 계시를 담은 책들 인용 끝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다름 아닌 중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 1823년 말라카에서 출판한 신천성서였습니다. 특히 고대도의 주민들 중에 기독교 서적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나누어 주었고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견본을 고관들과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832년 7월 27일에는 고대도 안항 정박지에서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주기도문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한글 번역의 시초라고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는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체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소논문을 써서 소개한 사람입니다. 영어권은 물론이고 독일어로 일부 번역되어 유럽에도 소개되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귀칠라프는 당시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고대도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감자를 파종하고 그 방법을 한문으로 주민들에게 남겼습니다. 7월 31일에는 감기에 걸린 노인들을 위해서 60명분의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양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인들에게 근대의 의술을 베푼 것입니다. 또 귀칠라프는 제주도 일대를 돌아본 후 조선, 중국, 만주, 일본을 잇는 선교 기지에 알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칠라프는 선교 기지인 제주도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의 교회, 독일말로 키르케 크리스티의 첫 번째 시작을 그의 동문 일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시아를 위한 기본적 선교 전략을 첫 번째로 구상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귀칠라프가 3차례에 걸쳐 큰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중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용선한 507톤 상업용 범선 로드 에머스트호를 타고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호는 총 67명이 승선하였는데 이 배는 1832년 2월 26일 마카오에서 출항하여 상하이, 산동반도 등을 거쳐서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1832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 귀칠라프 일행의 눈에 조선연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황해도 장상곶 근처 몽건포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곳의 비우호적인 주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떠나서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고대도 안항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적 사료와 서양적 사료가 일치합니다.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순조실록 자문에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였다라는 직접적인 기록과 함께 일성록에 2차례나 고대도 안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일성록에는
17회나 고대도 정박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변사 동록, 승정원 일기, 통문관지, 심지어 청나라 실록인 선종 성황제 실록에도 이와 관련하여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잔존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karl gützlaff와 이 배의 항해 책임자였던 린지가 고대도 안항을 간케앙, 지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는 영어로 간케앙이라고 영문으로 표기했던 것을 원산도 개갱촌과 발음이 유사하다 하여 일각에서는 원산도 개갱정박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간케앙이라는 영문 표기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케앙은 고대도 안항이라는 증거가 방대한 조선 사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서양 자료로 인하여 간케앙이 고대도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사료는 1819년과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로버트 모리슨의 영어 중국어 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을 참고하면 간케앙이 표기상의 의미가 안항입니다. 1819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영어 중국어 사전에 보면 안자의 경우 간 또는 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 항자의 경우 찾으면 케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모리슨이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한 영어 중국어 사전에도 역시 안자가 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항자의 경우 케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합니다. 이 사전에 나타난 알파벳 표기 방법과 의미에 따르면 간케앙은 안항을 표기한 영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양의 결정적인 사료는 조선 국왕의 점검을 위한 비망록입니다. 이 기록은 귀칠라프가 1832년 8월 10일 고대도에 정박한 로드 에머스토를 방문한 4명의 조선의 고관들 각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조선 국왕에게 드리는 한문 서신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글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남긴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영어 번역본은 린지의 책 북중국 항해기에 전문이 남아 있는데 이 영문 편지에 간케앙이라는 것이 또한 영문 표기로 또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관원들에게 나누어진 똑같은 내용의 한문 편지를 찾아서 대조한다면 간케앙이 조선의 지명 중 어디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칠라프가 작성한 문제의 한문 편지를 담은 문헌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과거 동인도 회사의 오래된 서한과 공식 문서를 필사한 문헌인데 내용이 같은 이 두 문헌 영문 한문을 대조해 보면 귀칠라프가 도착한 곳이 그 간케앙이 원산도 개갱인지 아니면 고대도 안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보시죠. 여기 영문 편지에 창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문으로 장산이라고 되어 있고 루타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녹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케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개갱이 아니고 안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귀칠라프 선교사가 고대도 안항에 최종적으로 도착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는 영국 해군성 수로국이 발간한 한반도 지도 1258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로드 에머스토호가 1832년 항해한 그 항로가 에머스트호 1832라는 표기와 함께 항로를 뜻하는 점선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머스토호의 당시 선장이었던 토마스
리스가 1832년에 서해안을 탐사했을 시에 작성한 해도로 그려진 것이 참조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확대하면 멀리 외연도로부터 들어온 배가 기록에 보면 녹도 불모도를 거쳐서 간케항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케항은 고대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도를 거쳐서 불모도를 거쳐서 원산도로 가지 아니하고 이 점선이 고대도로 향하고 있고 이 고대도에서 다시 남하하여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이 항로가 에머스트 1832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머스트 항로에 원산도가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항이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 여행에서 최장기간 정박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남보령시 소재 고대도는 한국 최초의 정식 통상 요구선이었던 로드 에머스트 호가 조선의 최장기간 정박한 항구일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본격적 선교가 이루어진 복음 전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 최초의 본격 복음 전례지 고대도의 위상을 우리는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기독교 선교 역사를 품은 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섬 갓에도 고대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복음으로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의 명성을 깨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